자, 얼마 전에 7월 미분양 통계가 발표됐죠. 오늘 그 통계를 보면서 화양지구의 미분양이 얼마나 있고 지난달에 비해서 얼마나 해소가 됐는지, 자 그리고 그걸 보면서 앞으로 미분양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화양지구 미분양 걱정은 왜 안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쪽으로 갈수록 더 중요한 내용이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보고 계시지만 7월에 이렇게 이제 미분양이 생겼고요. 월별로 나열해 본 건데요. 하이센트 라시엘로는 뭐 끝났으니까 이야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포레나는 지난달, 지지난달 계속해서 일단 50세대, 60세대 정도 평균적으로 나간 걸 볼 수가 있는데 많이 안 나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요 정도면 평균적으로 나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힐스테이트가 신기하게도 189, 6월, 7월 이렇게 189세대가 해소가 됐습니다. 나름 잘 해소가 됐다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서희 1차가 40세대 해소가 된 걸 볼 수가 있고, 7월 통계에서 전반적으로 화양지구는 미분양 해소가 잘 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단지 하나하나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편한 세상인데요. 분양 끝났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그래도 몇 세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9개, 3개씩 의미 없고요. 사실상 다음 달부터는 설명에서도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포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세대 나갔는데 별로 안 나간 것 같지만 제가 많이 나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단 지금 선택할 수 있는 단지가 포레나, 서희, 힐스테이트, 자 이건데 이 세 개 중에 그래도 힐스테이트가 높은 층이 그래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포레나와 또 힐스테이트를 고민하다가 높은 층이 조금 있는 힐스테이트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는 거고요. 자, 그만큼 이제 포레나는 완전히 저층만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와중에 32세대가 나갔다 라는 거는 많이 나갔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많이 나갔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분양률도 이제 86%가 넘어섰습니다. 다음 달 발표 때 이번처럼만 나간다 라고 하면 100대도 깨질 수가 있는 거고요. 분양률도 90% 가까이 그런 상황도 되기 때문에 사실 포레나는 진짜 모델하우스 문만 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이렇게 32세대가 나갔다는 거는 진짜 많이 나간 거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서희 1차입니다. 지난달과 비교해도 이번 달이 조금 더 많이 나갔습니다. 5월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선착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49세대가 나간 거고요. 그에 비해서 7월에는 40세대나 나갔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7월달이 5월달보다 더 많이 나갔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서희 같은 경우는 그래도 모델하우스 문만 열고 있는 건 아닙니다. 복권 이벤트나 그리고 모델하우스에서 네일 아트를 해준다거나 이게 별거 아니긴 하지만 이렇게 팔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40세대 정도가 나갔다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이제 80%가 넘겠죠. 자, 다음 힐스테이트입니다. 자, 이번 달에 189세대 그리고 지난달도 189세대 해소됐죠. 그러니까 이번 달에 힐스테이트도 그렇고 포레나도 그렇고 서희도 그렇고 많이 나간 거예요. 자, 이게 청약 시장이 좋아진 것도 있고 분양 시장이 좋아진 것도 있고 그런 영향도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다음 달에도 비슷하게 나갈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굉장히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 한 가지 이제 힐스테이트는 다음 달 이후부터는 이제 아무래도 저층 세대만 좀 남기 때문에 해소되는 속도가 조금은 둔화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화양지구에서 선착순 계약으로 아파트를 고를 수 있는 단지가 힐스테이트밖에 사실상 이제 거의 남지 않는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힐스테이트는 다음 달 어느 정도 나갈 거고, 그 다음 달에 발표되는 분양 통계, 미분양 통계를 보면 답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앞으로 화양지구의 미분양 걱정은 이제 왜 없어진 건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월별로 감소하는 수치를 보도록 할게요. 11월부터 12월 사이에 261세대가 감소했죠. 그리고 1월 보시면 91세대밖에 감소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시기가 청약 시장에서 의문부가 약간 있었던 그런 시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화양지구에서 두 번째 분양을 하고 또 세 번째 분양을 하고, 아무래도 화양지구가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만 해도 정말 아는 사람만 알았다라는 거고, 그래프 보시게 되면 지금 이편한 세상 추가되자마자 빠지고 포레나 추가되자마자 빠진 거 볼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선착순 적극 참여자가 미분양이 생기고 선착순이 시작하자마자 계약을 다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화양지구에 할 사람들은 다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1월에 해소율이 굉장히 저조했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월 정도에 가면 그나마 조금 나아지거든요. 이편한 세상에서 이제 계약 조건 변경이 들어갑니다. 일정 금액만 내면 입주 때까지 내는 돈이 없는 거기 때문에 요건 조금 파격이라면 파격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를 통해서 이제 화양지구 전체적으로 미분양이 많이 해소됐다, 어떻게 보면 화양지구의 생명을 불어넣었다 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힐스테이트와 서희가 추가가 됩니다. 이때 굉장히 많이 미분양이 생기게 된 거고요. 5월에 173세대가 감소를 하게 되는데,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이 3월에 추가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4월로 넘어갔고, 그렇기 때문에 선착순 초반 대기 수요들, 여기 포레나와 이편한 세상 같은 그런 대기 수요들이 이미 다 반영이 된 수치이고, 오로지 남은 미분양에 대한 감소 세대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173세대 정도가 나가게 된 거고, 또 4월에는 하이센트의 계약 조건 변경이 일어나면서 어느 정도 또 해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5월과 6월 들어서면서 뭔가 부동산 시장이 뭐 살아나고 있다, 그런 시그널이 조금 보였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300여 세대가 한 달에 이렇게 빠지게 된 거고, 그리고 이번 달 발표에서도 이 정도가 지금 빠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건 저쨌건 화양지구에서 미분양은 잘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화양지구 미분양 걱정을 안 해도 된다 라는 이유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예상을 해본 거예요. 아까 제가 단지 하나별로 살펴봤을 때 이번 달과 비슷하게 나갈 거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8월 통계에서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감소가 된다라고 봤을 때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저는 그냥 200세대만 보겠습니다. 750세대 이렇게 남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제가 여러분들 쉽게 보기 위해서 단순화시켜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9월 말 통계도 저는 그래도 9월 말까지는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150세대 해소되는 걸로 해서 600세대 정도가 남겠다, 이렇게 예상을 한 거고, 10월부터는 아무래도 힐스테이트도 저층 위주로밖에 안 남기 때문에 조금 덜 나간다는 생각으로 100세대 잡았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거라는 거 또 알려드리고요. 단순화시켜서 알기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1월도 마찬가지로 그냥 계속해서 100세대 정도만 잡아볼게요. 12월도 100세대에서 300세대인데 사실 디스트가 10월 분양으로 알려져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11월도 약간 어렵겠다 라고 지금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12월에 한다 라고 치면 12월에 통계가 잡히는 게 아니거든요. 청약하고 계약하고 그리고 선착순 초반까지 가는데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12월에 분양을 한다 하더라도 1월에도 미분양 수치가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미분양 세대들이 약 200여 세대 남는 걸로 좀 볼 수가 있고, 2월 통계에서 미분양 수치가 잡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럼 디스트가 753세대거든요. 선착순 초반에는 꽤 많이 나갑니다. 753세대가 오로지 다 미분양으로 나오진 않을 거잖아요. 하지만 그냥 전 세대 다 미분양으로 나온다라고 지금 한 겁니다.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웬만하면 정말 보수적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853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디스트는 1000세대가 안 넘으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3월에서 5월쯤 푸르지오도 또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푸르지오 상황도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이 편한 세상 분양할 때 화양지구 미분양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 라는 영상을 올려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상황이 훨씬 더 좋고 분위기도 더 좋습니다. 그래서 더 지금은 화양지구 미분양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거, 요 빨간 세대 현장들만 지금 이제 분양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양지구에서는 4개의 현장만 분양하게 되면 화양지구는 모든 아파트가 끝난다. 화양지구 지금 벌써 3개가 분양이 완료됐죠. 내년 상반기까지 아마 분양 완료되는 단지가 또 3개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 분양 완료되는 단지가 벌써 6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동문 디스트와 푸르지오가 분양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이건 상황이 안 좋을래야 안 좋을 수가 없습니다. 내년 후반에는 동문 디스트와 푸르지오도 어느 정도 미분양이 해소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화양지구에는 빨간 곳 4개의 현장밖에 남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거기에 지금 현장을 보면 이거 내년 후반쯤에 가면 어느 정도 다 올라갈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힐스테이트 서희 지금 막 땅 파고 있는 현장들도 내년 후반 가면 어느 정도 올라갈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안중 터미널이든지 안중역 쪽이라든지 이런 주변 지역에서 아파트 올라가는 게 많이 보이게 됩니다. 화양지구에 이만큼 아파트가 들어오는구나, 이게 실제로 체감이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년 후반기에는, 올 후반 아니고 내년 후반입니다. 내년 후반이면은 디스트와 푸르지오도 끝나 있겠죠. 그러면 화양지구에 8개의 분양 완료 단지가 생기는 겁니다. 서희 2차는 지금도 분양 완료 상태다라고 봐도 됩니다. 그러면 총 9개, 그리고 남은 4개의 현장, 내년 후반이든 아니면 내후년이든 이 남은 4개의 현장 중에서 어떤 것들이 분양을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상황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때는 미분양이 안 생길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나름 좀 중요하다 싶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영상은 혼자 보시기보다는 여러 사람들에게 좀 공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화양지구가 어디에 있는지도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요. 아직까지 화양지구의 미분양이 1000개 수준이 아니라 미분양 밭인 줄 알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에게 공유를 해주시고 앞으로의 화양지구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좀 많이 알았으면 하는 그런 좀 바람도 있습니다. 일단 구독도 많이 좀 해주시고 영상에 대한 공유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도 좀 많이 중요한 부분 좀 짚어보는 시간 계속해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